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시험 대비 연력학 파트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물리에서는 문제에서 알려주는 조기 정보를 알아내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자, 그림은 이상적인 열기관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군요. A와 B, CD는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은 온도가 일정한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BC, DA는 등적 과정입니다. 등적 과정은 부피가 일정한 변화를 이야기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색칠된 부분의 면적이 W라고 했습니다. 자, 이 W가 의미하는 건 A에서 B로 변화하는 동안 이 기체가 해준 일에서 C에서 D로 변화하는 동안 기체가 받은 일, 이 일을 빼준 값을 의미하고요. 이 값은 A, B, C, D, A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동안 한번 순환하는 동안 이 기체가 해준 일의 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럼 첫 연습을 할 때는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A 이렇게 변화하는 걸 다 표시해 주고요. 각각의 변화에 대해서 연력학 제1법칙을 적어줍니다. 델타 U. B에서 C도 마찬가지고요. C에서 D, D에서 A도 적어줍니다. 자, 이 다음에 A에서 B로 가는 과정은 등온 과정입니다. 온도가 변화하지 않습니다. 온도와 관계된 물리량은 이 U가 있고요. U 내부 에너지죠.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내부 에너지 변화 또한 0이 되어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A, B 과정에서는 기체가 해준 일만큼 열을 흡수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등적 과정이군요. 부피가 일정합니다. 이 기체의 부피 변화는 연력학 제1법칙에서 W를 의미하고요. 부피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W 값은 0이 돼서 또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B에서 C 상태로 가는 동안은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미하는 건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V는 일정하지만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온도 또한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이 온도가 감소한다라는 건 분자의 평균 속도가 감소한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평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죠. 그럼 이때 온도가 감소한다라는 말은 이 내부 에너지 또한 감소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돌아가서 B에서 C로 변화하는 과정에서는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이 부호가 마이너스고요. 이 Q의 부호 또한 마이너스로 나타낼 수가 있죠. Q가 마이너스라는 말은 이 기체가 열 에너지를 방출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Q 부호가 플러스일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한 것이고요. Q가 마이너스일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C에서 D로 변화하는 과정을 봅시다. C에서 D로 변화할 때는 마찬가지로 등온 과정이기 때문에 델타 U가 0이 되는 거고요. 이 변화에서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체는 이를 받았고요. 그래서 W가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기 때문에 Q 또한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열 에너지를 방출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는 부피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해준 일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플러스고 기체는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가지고 보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A와 B, D와 A 과정에서는 기체가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다. 자, A에서 B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Q는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열 흡수했고요. D에서 A로 변화하는 과정 또한 Q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열을 흡수했습니다. 그래서 기호가 맞고요. 자, 니은은 D에서 A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묻고 있군요. D에서 A 과정에서는 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가 플러스, 즉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니은도 맞고요. 이때 이미 답은 나왔지만, 자, A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이 파란색으로 칠한 전체 면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W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가와 같이 열 전달이 잘 되는 고정된 금속판. 자, A와 B 사이에는 고정된 금속판이 있는데 열 전달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고 하면 이 A와 B의 온도는 항상 같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열 전달이 잘 되는 금속판이 있다면 둘의 온도가 다를 때 높은 온도의 기체에서 낮은 온도의 기체로 열 에너지가 계속 이동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둘이 같아질 때까지 계속 열 에너지가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고정된 금속판 사이에 둔 두 기체는 항상 온도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와 C 사이에 있는 피스톤은 단열이 되어 있군요. 열 에너지가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A, B, C의 압력과 부피는 전부 같군요. 압력과 부피가 같기 때문에 PV는 nRT,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이 ABC의 온도도 다 같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이 상태에서 기체 A에 열 에너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기체 A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열역학 제1법칙을 적용해 봅시다. 이때 금속판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의 부피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W가 0이 되는 거고요. 이 공급된 열 에너지가 내부 에너지 증가에 쓰이게 되겠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는 말은 기체 A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뜻이 되겠죠. 기체 A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기체 B로 열 에너지를 전달하게 될 겁니다. 이때 전달하는 열 에너지를 Q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이때 B는 이 Q2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피스톤을 밀어가지고 부피가 더 커지게 됐군요. 그러면 B에 대해서 열역학 제1법칙을 한번 적용시켜보죠. Q2에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됐고요.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일을 했고, 그리고 내부 에너지도 증가했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 여기에 수정되어야 할 식이 있습니다. 자, A는 Q만큼의 열 에너지를 받아서 B 쪽으로 Q2만큼의 열 에너지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순수하게 A가 받은 열 에너지의 양은 Q가 아니라 Q에서 Q2만큼을 뺀 양이 되겠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자, 그리고 C의 입장에 대해서 열역학 제1법칙을 적용해 본다면 C에는 단열된 물질들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열 에너지가 공급되거나 방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Q가 0이 되고요. 그러면 W는 델타 U C로 표현할 수가 있겠군요. 자, 그럼 C에 대한 열역학 제1법칙을 수정하면 W는 마이너스 델타 U C가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좀 어려운 개념이 나오는데요. 처음에 B와 C의 압력은 동일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평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B의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서 B의 압력이 커지고 B의 압력이 커지면서 서서히 C 쪽으로 이 피스톤이 옮겨가게 되죠. 그러면 최종 상태에서도 이 B의 압력과 C의 압력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변화가 되는 동안 B와 C의 압력은 같은 양만큼 증가를 한 거고요. 그럼 이때 B의 부피 변화와 C의 부피 변화는 부호만 반대이지 같은 양입니다. B가 늘어난 만큼 C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압력도 같고 부피 변화가 같기 때문에 기체 B가 한 일과 기체 C가 받은 일은 둘이 부호는 반대이지만 크기는 같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그냥 규칙처럼 하나 기억을 해두는 게 편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열역학 1법칙을 좀 수정하죠. 자, B의 경우에는 B가 한 일을 WB라고 쓰고요. C는 C가 받은 일을 WC라고 쓰겠습니다. 이제 WB와 WC는 한 일과 받은 일이기 때문에 이 둘의 같아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부호를 하나 붙여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식은 델타 UC 플러스 델타 UB로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A에 대한 열역학 제1법칙과 기체 B에 대한 열역학 제1법칙을 두 개를 한번 더해 봅시다. 그러면 전체 공급된 열에너지 Q는 각각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합한 것과 같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 자, A와 B의 온도는 항상 같기 때문에 가에서 나로 변화하는 동안 A와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같은 값을 가질 겁니다.
이를 우리를 x라고 표현해보죠. 자, 그 다음에 처음 가의 상황에서 A, B, C의 온도는 전부 다 같았습니다. 그죠? 나로 가면서 A, B, C의 온도는 전부 다 증가하게 되는데 A와 B의 온도는 같다라는 거 우리가 방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B와 C의 온도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B와 C의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피스톤이 평형을 이루고 있다는 건 B와 C의 압력이 같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B의 부피는 C의 부피보다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압력이 같지만 부피가 더 큰 녀석이 온도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C의 온도 변화는 B의 온도 변화보다 더 작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도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때 C의 내부 에너지 변화를 Y라고 했을 때 이 Y는 X보다 작은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 단순하게 숫자로 대충 표현해 본다면 33이라고 하면 얘는 1 정도가 되겠네요. 자, 이게 왜 필요하느냐? 바로 보기 디귿을 풀기 위함입니다. 자, 디귿을 먼저 한번 보죠. 기체 가에서 나로 되는 과정에서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3분의 1 Q보다 크다라고 했죠. 이 가운데 있는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전체 Q의 3분의 1보다 큰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만약 C의 내부 에너지 변화도 3이었다면 333이 되어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Q의 3분의 1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하지만 C의 내부 에너지 변화가 이보다는 작기 때문에 B의 내부 에너지 변화는 3분의 1보다 더 큰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전체가 7일 때 그 중에 3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3분의 1보다는 더 큰 값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다로 시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 기억 보겠습니다. 기체의 압력, 나에서 기체 압력은 A가 C보다 크다. 자, 기체 압력은 현재 B와 C가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A와 B의 온도는 같은 상태고요. A의 부피와 B의 부피를 비교했을 때 B의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둘의 압력은 어느 쪽이 더 큽니까? 그렇죠. A 압력이 더 크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B 압력은 C 압력과 같기 때문에 A와 C를 비교한다면 A 압력이 C보다 크다. 이게 맞게 되겠군요. 그 다음 니은 나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B가 C보다 크다. B와 C의 온도를 비교하면 되겠군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B와 C는 압력이 두 개가 같고요. 부피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B의 온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 또한 B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림 가는 단열된 피스톤에 의해 같은 부피로 나누어진 단열된 실린더의 양쪽에 같은 양의 이산기체 AB가 들어있는 모습. 나는 A에 열량 Q를 가했을 때 피스톤이 천천히 이동하다 정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피스톤이 천천히 이동한다라는 건 뭘 의미를 하느냐? 이 기체 AB와 변화하는 중에 둘의 압력이 항상 같은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처음에 압력 PA와 PB가 같은 상태에서 출발해가지고 A의 압력이 증가하고 B의 압력도 증가합니다. 이걸 둘 다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최종에서도 같고 이 중간 과정에서도 둘의 압력이 같은 상태로 변화한다는 걸 의미를 하죠. 자,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처음에 이 둘의 부피가 같았기 때문에 P와 V가 같다면 온도 또한 같은 상태로 시작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압력은 같지만 A의 부피가 B의 부피보다 더 크기 때문에 온도는 어느 쪽이 더 크다?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군요. 그럼 기억은 틀렸군요. A의 온도가 더 크고요. 가에서 나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A가 한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자, 이거 잘 봅시다. 가에서 나로 변화하는 동안 기체 A의 연력학 제1법칙을 적용시켜 보죠. A라고 표시할게요. 그러면 외부로부터 받은 열에너지 Q를 이용해서 WA만큼의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걸 나타냅니다.
자, B의 경우에 열역학 제1법칙을 적용한다면 열 에너지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Q가 0이 됩니다. 그죠? 그럼 WB는 마이너스 델타 U B가 된다라는 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때 WA와 WB의 관계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고요. 그럼 이 델타 UB는 마이너스 델타 WA와 같겠죠. 그래서 A가 한 일은 B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자,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A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2분의 1Q보다 크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A의 열역학 제1법칙 이 식에서 WA를 델타 UB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식이 표현이 되고요. 이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A의 온도 변화와 B의 온도 변화를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둘의 온도가 같았는데 나중에는 A의 온도가 더 높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변화는 A가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 Q가 델타 UA와 델타 UB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둘의 크기가 같다면 2분의 1Q로 나뉘겠지만 델타 UA가 더 크기 때문에 델타 UA 이 값은 2분의 Q보다는 더 큰 값을 가지게 되겠군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면서 기억해야 될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죠? 천천히 이동한다라는 건 변화 중에 둘의 압력이 항상 같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체가 이렇게 나란하게 있을 때 피스톤이 움직인다면 한쪽이 한 일은 다른 쪽이 받은 일과 같다라는 거, 그 크기가 같다라는 거, 이 포인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문제에 자주 나오는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압력이나 부피나 온도를 비교하는 건 이상기차 방정식을 통해서 비교하는 연습을 조금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문제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